다른 것 같잖아. 근데 열리는 게 다른 거야. 이게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1호를 열리는 거야. 이렇게 열리는데 이건 이렇게 돌리면 이거는 그 아래 그 옆에 있는 천체열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좌보고 우보고 약간의 차이지만 다른 거예요. 말하면 들어가는 구동이 다른 거지. 그거를 이제 딱 오래 해석을 알았지. 내가 지금 요거를 이제 방광으로 하면 요리 줄고요. 방광으로 기운이 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세를 하고 접법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호흡은 이게 호흡 위에 관호를 모으는 거야. 그게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정말 잘 맞아요. 일월열도 양쪽이 있고 천추열도 양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알면은 이제 천추열은 근법이라고 해요. 근법은 오른쪽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도 이쪽에는 간단히 이렇게 올라가고 해도 그러고 이쪽에는 위 비자는 이쪽으로 그러고 흐름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있어. 다른 거랑 똑같은 그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작을 벌써 우리 주사에 알아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저기 진맥할 때 심란시이고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거랑 똑같은 왼쪽으로 다른 거지. 근데 그 원기단법 관련해서 그림이 틀려요 좌우가. 근데 그게 별 문제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 어디는 다르니까. 왼쪽 시작하는데 이 책은 왼쪽부터 시작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다르냐면 이제 그 소장경하고 시포경하고 반대가 이게 많거든. 그 시포경은 어디에 시포경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는 거고 소장경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 이거 반대가 오지만은 흐름이 달라. 그림 있는 분이 만났잖아 우리 스님. 그 그림 있는 분을 만났어. 그 스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훅 흩어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더래. 처음 그분이 오는 어떤 지금 스님 보시죠. 당연히 청담연사한테 제대로 그 모델 쓰신 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차곡차곡 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재판하려고 인쇄소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내가 가져가서 하겠다고 가는 길에 그래서 그분한테 맡겼대요. 나중에 책 나온 거 보니까 그걸 맞아요. 섞여 있더라. 근데 그 자세를 왜 하는지 모르니까 거꾸로 되면 너도 몰라. 근데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밥하고 나물하고 다 씹어서 먹으면 위에서 섞이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고 목사님 입장에서 경락 위주로 그걸 풀다 보니까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월열을 풀려면 왼쪽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건가요? 뭐가 이거 이런. 이게 여기가 풀리는 이거는 외목상을 하지요. 그 외목상을 반대로 틀어야 얘가 가죠. 네. 근육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혈자리하고. 근데 옛날에 그 근육이 뭔지 몰랐는데 근데 양쪽에 우리는 항상 천만 선생님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는 한의학도 모르고 또 서양어는 동단을 모른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의학도 선도에서 흘러서 동작을 만들자니까 그렇게 흘러간 거야. 근데 그분 말씀 나왔거든. 옛날에 그 선도. 그러니까 화타가 그랬다는 말이야. 보고 스승한테 배웠는데 기운이 흘러가는 걸 스승한테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지금 모르면서 숨이 어떻다 뭐 동작이 어떻다는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다행히 내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리산의 길 이게 어머니의 산이거든. 또 거기 그 마고 할머니라는 우리 참여하고 실 비슷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들이 우리가 자연하고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흐른 대로 자연의 흐른 대로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경우도 황제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오는 것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국서도도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법을 그 한의산 노력이 한의학 시간은 양세법이야?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국선들의 말은 80년대 후반에 나왔고 그 전에는 그게 뭐냐면 도인법 끌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뭐냐?
송 선생님이 딱 한 줄로 써놓으신 거예요. 그 단전의 힘으로 불씨로는 동작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한 그거는 원칙을 맞는 거예요. 그 동작을 다 우리 숨기운이 흘러가도록 동작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흘려놓고 숨을 깊게 숨을 쉬도록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행동한 것 중에 제가 몇 개가 좀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일 걸린 거 첫 번째 하나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요 원리를 오늘 제가 하면서 설명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내일 각자 수련을 하실 때 그게 접목이 되면 훨씬 덜 힘들어요. 원기나보다. 근데 이제 그거를 놓치면 이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할 때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저희도. 근데 버티는 게 즐거운 버팀이 있고 하체가 노력하면서 버티면 할만해요. 근데 이건 상체로 버티면서 버틴다면 죽음이에요. 숨이 일단 안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아까 설명해서 잡아드리는 거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단전의 기운을 통해 불신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체가 뭐예요? 단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힘이 뻗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준비가 덜 되는데 이게 먼저 나선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보여주는 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건곤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착지가 좋은데 여기서 이제 뒤꿈치를 들어보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다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상체로 힘 쏠린 거 보이죠? 네. 그거가 그게 되는 거야. 남이 하는 건 보이는데 나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쏠리지 않는 채로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기운을 어디로 가겠어요? 엉덩이로 아니, 어디로 보이는 거야? 핵심 이게 이렇게 되고 한 군데를 딱 집는 거야. 일로 가자. 그렇지. 그래서 제가 거기 잡아드렸잖아. 글로 와야 돼요. 이거 방광경 아니에요. 방광유혈이다. 딱 거기 가는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그치. 그러니까 뒤꿈치를 들고 안 들고는 자기 처지에 맞춰서 하되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뒤꿈치를 들기 위해서. 그러면 힘이 어떤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뒤꿈치를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이 방광경이 쫙 자극이 되거든.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뒤에가 열려서 이 방광의 여기 새끼발가락 있잖아요. 경골 여기까지 여기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건건에서 이게 되려면 중기에서 낙법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낙법에서 다들 이제 좀 이렇게 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요. 보이세요? 네. 직각이 아니죠. 엉덩이가 뒤로 빠졌잖아요. 근데 대부분 수련장에서 이렇게들 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해. 여기만 직각, 여기는 그래도 좀 직각이 되는데 얘가 뒤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지. 무게중심이 뒤꿈치로 갔나 보세요. 이거 하면 뒤꿈치로 가요. 그래서 용천에 있게 하세요. 그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아까는 이렇게 하면 또 무릎에도 락이 걸려. 근데 이거를 슬쩍 푸는 느낌이 갔을 때 용천으로 무게중심이 오면서 얘가 이 각도가 나오고 그때 여기에 뭉쳤던 힘이 기운이 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엉덩이 힘이 허벅지로 전달되고 그 허벅지 힘이 종아리로 전달이 되고 감아 돌아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양경락, 음경락 흐르는 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내려갈 때 처음부터 그 각도를 만들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확보하고 이 꼬리와 이 꼬리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꼬리와 이 꼬리의 반응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죽지 않아. 이거와 이거를 교정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딱 걸려. 그럼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심이 점점 더 무릎을 슬쩍 푸는 단계에서 내려가지면 뒤에 두 칩과 앞에 두 칩과 엉덩이 꼬리뼈에 힘이 딱 실려있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로 인지하느냐? 내 발바닥 감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숙일 때 대부분 엉덩이가 빠지면 뒤꿈치로 체중이 가. 그럼 젖힐 때도 보세요. 젖힐 때 발가락으로 체중이 가. 발가락으로. 뒤꿈치가 뜯을 정도로 발가락으로 체중이 간다? 그럼 이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젖힐 때도 용천에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안 풀려 있으면 이렇게 접으면서 저음 나요. 숨길이 막혔죠. 얘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불신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걸 가면서도 나머지 기운이 잘 흐르느냐, 그 기운의 흐름이 중심이 잡혀서 가느냐, 이게 관건이란 거예요. 이게 숙달이 돼야 나중에 원기 가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얘가 점점 휘어들어가면서 기운을 잡아서 넘어가지, 안 그러면 상체도 넘어서 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면 아직 덜 풀렸구나. 그럼 이 정도 하고 기운만 조금 잡아서 있으면 덜 떨려요. 숨이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그거를 알아가는데 제가 10년, 20년 버린 거예요. 안 되는 몸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야. 진동은 그거예요. 안 되는 몸을 갖고 기운이 돌리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기를 50토를 꾸준히 하시면서 잡는 감각으로 잡아서 하면, 자, 이거 달라지고 이거 달라져.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 사람들은 아니고 이렇게 흉추하고 요추 사이를 이걸 꺾거나 허리를 네. 이걸 꺾으면 안 돼. 네. 그럼 골반이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꺾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세하는 거야.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꺾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대퇴부만 밀었어요. 근데 지금 용천에다 힘을 들어야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릎이 열려. 무릎이 열리면서 여기에 있던 기운이 이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쪽 라인으로 타고 내려가는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는데 그게 무릎을 열면서 여기가 통하는 거였어요. 무릎을 연다는 게 무릎이 이렇게 흠집이 이렇게 되거나 락. 그래가지고 네. 발이 근데 얘를 슬쩍 이렇게 풀는 하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 내전 하는데 네. 여자들이 이제 애 낳고 뭐 골반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발도 온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저기 뭐야 필라테스 강사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굽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야. 펴대. 방광경을 쫙 펴대. 무릎에 락을 걸지 말라는 얘기야. 자, 락 거는 무릎하고 이게 이제 저걸 입어야 되는데 이걸 입어서 무릎 입잖아요. 락 걸린 무릎하고 얘를 슬쩍 풀었는데 방광경은 펴진 무릎하고 달라요. 근데 실은 이게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발을 근데 대부분이 다 쫙 펴져 있게 되는 네, 저기 종아리를 보여주세요. 아니, 내 종아리 너무 굵어서 발을 11자로 하라고 할 때 보통 여기를 11자로 하잖아요. 네.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요. 무릎이 틀어져 있고 저는 이것만 했는데도 몸살 났거든. 근데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바깥이 11자가 되게 아. 펴졌잖아요. 바깥이 11자가 되게 하고 딱 서보세요. 엉덩이가 그냥 텐션이 돼. 할랑할랑 하죠. 그래서 애 안 써도 텐션이 돼. 거기다 뽑고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여기가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다리가 있어. 구호에 얘하고 여기에 있는 게 축이야. 그다음에 새끼 아까랑 있는 게 경고예요.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야 돼. 기운이. 이빨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쪽 라인이 일자가 될 수 있는 여기서 일자. 가시면 얘는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가. 아, 운동을 하기 때랑 그 발목하고. 그러니까 자세가 이거 이 자세도 뭐 이게 어디로 이게 맞아야 하는 거딱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눌러서. 그러니까 자세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면 걔는 그 경우가 흘러. 발 11자 하는 거 요거만 해줘도 11자가 안쪽 라인 11자냐. 근데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면 저도 지금도 이렇게 돼. 이게 편하거든. 그럼 이게 편한데 이걸 이렇게 11자로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쪼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쪼인데요? 그쵸. 지금 여기가 쪼이죠? 여기 완전 그런데 얘를 바깥 라인을 11자로 하게 하면 여기가 다 쪼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바깥쪽에 쪼이지. 그렇지. 바깥쪽이 쪼이지. 그래서 그 사람 단계에 지도를 할 때 그 사람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발가락 전체가 힘이 딱 들어가. 저절로. 그러면서 엉덩이도 힘이 텐션이 딱 생겨. 그러면 뭐 꼬리뼈에 집중하고 뭐 엉덩이 힘을 쓰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느낄 정도는 몸이 풀려 있어야 된다. 이거 백날 얘기해서 못 느끼는 분은 못 느낀다. 왜냐?
세부적으로 근육을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빨간 띠들이 이제 놓치는 점이 뭐냐면 이거 하나만 내려가세요. 얘가 이렇게 내밀어 뒷심이 이미 형성됐어. 뒷심이 이미 형성돼서 어떤 자세를 중기를 해도 다시 이렇게 돼. 모든 동작이 자꾸 이게 돼. 그게 빨간 띠들이 되고 나면 빨간 띠가 하는 중기는 다 이렇게 내밀고 돼. 건곤을 막 내밀고 어떤 분은 건곤을 그렇게 하고 하는 분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기운 경락의 흐름이 잘 그 라인 따라만 돌면 되거든. 그렇게 따지면 건곤에서도 중립 상태라는 거예요. 중기에서 중립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뒷심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가지는 거죠. 어깨가 들려서 가는 게 아니고 어깨가 조이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어깨는 제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가슴이 풀리고 좀 높여야 높아져요. 왜냐? 중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팔꿈치만 닿아서 모으는 상태고 건곤에서는 뒷심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전거근이 더 쓰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마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이게 90도가 돼. 근데 지금 내가 풀린 건 이 정도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풀리면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몸 풀린 상태껏 중심을 잡아서 기운이 연결되느냐. 따라 올라가는데. 예? 골반이 중립으로 가니까 얘가 같이. 그래요, 맞아요. 골반 중립이 딱 되면서 등심이 딱 받쳐주거든. 그럼 그 등심에 의해서 얘가 표현되어지는, 상체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가 먼저 간다고 아까 어느 분한테 제가 그랬지? 머리가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작동되기 전에 얘가 먼저 점을 찍어놔요. 그러면 얘가 원활히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먼저 탁 찍어놓고 이게 안 들어. 굵은다 보면서 네.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먼저 여기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숙여지고 여기서부터 단전에서부터의 굴신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이 식으로 가고 반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척추 되는데 길이끈이 얘가 돌아가야 돼. 그런데 숙여서 고개부터 팩 풀어서 놓으면 여기가 이미 긴장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큰 근육부터 써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얘기고 그게 근육의 결대로 써야 되고 기운의 흐름대로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안 돼. 자꾸 해버릇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부상이 없다. 부상이 없어야 원기가 사는 게 재미지. 자꾸 부상이 오면 아까 말했죠. 원기가 쌓이는 게 아니고 소진된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오히려 더 굳게 만들기도 하고 더 우리 정상우님이 어떻게 하면 오버하는 건지 알려줄게. 제가 오버했던 거. 원기 5번에서 이 자세가 있었어요. 이 자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척추만 이렇게 틀어주면 하나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고 있었어. 중심을 잡는다는 개념이 없었을 때야. 그리고 동작을 위한 동작만 했어요. 그리고 그림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 막 과하게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발목이 나간 거예요. 발목만 나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막 마비가 오듯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어져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기 나중에 이런 동작 있죠. 이런 동작. 제가 엎드려서 발 들어올릴 때 이렇게 되지 않게 하세요 그랬죠. 원기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틀어졌잖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서 동작을 위한 동작을 하게 되면 수응도 안 되고 몸은 더 망가져요. 그래서 중기가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중기에서 이 개념이 자기 몸에 체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그 독을 다 경험한다고 하지 마세요. 경험해 보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중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겨면 다치니까. 지금 그래도 50도 돌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안 한다고. 딴 데서 그런 동작이 안 해요. 있었다고. 이 2시간짜리 누가 해요? 아니 그 새끼 이렇게 다른 그룹들 있잖아요. 다른 그룹은 안 할 거예요. 한다는 건 안 하세요. 연맹 저희만 해요. 저희 그 의회협회에서만 집중수련 때마다 50도 하고
수련장도 아마 저희 수련장만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거를 80 먹고 90 먹고 70 먹은 할머니들한테 도입을 했어. 처음에 죽겠다 그래요. 죽겠지. 서서 40분을 어떻게 하냐고 그 노인 양반들이. 근데 야금야금 시켰어. 김사범님 때부터. 그 처음에 50초를 한꺼번에 못하고 서서 5줄 하루 하고 다음날 앉아서 5줄 하고 50초를 쪼갠 거를 서서 하루 앉아서 하루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라도 했어. 그렇게 해서 1년씩 하고 2년씩 하고 그래 놓은 다음에 건본을 넘어갔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서 건본 넘어간 분하고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건본 넘어간 분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당신들이 느끼는 거예요. 서로 허벅지 만져보고 찐찐해졌지. 요식금도 좋아졌어. 이런 소리도 하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더 확신이 든 거야. 아, 이거 50초 해야 되겠다. 몰아서 하니까 좋긴 좋아요. 네, 그래서 가끔 모여서 할 때 이렇게 어차피 50원 나는 목사님 오실 때 50하고 건곤 이렇게 몰아서 한 번씩 집중수련처럼 하셔요. 좀 힘들어.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지풀레풀하고 자기 거에 취해서 몰라. 그런데 솔직히 다 같이 똑같이 해도 내 거에 취해서 상대방을 모를 경우가 있지만 가끔가다 저는 강제로 눈 뜨게 해요. 눈 뜨고 보세요 그래요. 그럼 자기가 거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봐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 그러면서 눈 뜨고 상대들도 봐요. 그거 정도 필요해요. 나한테 푹 빠져서 집중할 필요도 있지만 내가 가끔 눈을 뜨고 전체를 관망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서로에 대한 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수련하는 이점이 또 있어요. 집중도는 따로 떨어지지 당연히. 근데 그 집중도를 이렇게 딱 해서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련장에서는 집중과 알아차림이 같이 있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명상이라 하고 집중이라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사마띠에 들었네 뭐 거룩한 말 많잖아요. 그거는 진기예요. 우리는 진기 전 과정이 정각도를 하고 있잖아요. 몸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몸을 뭘 잊어? 몸을 잊을 정도로 정각도에서 365경락이 다 열렸다는 조건 하에 진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부좌하고 진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몸이 걸릴 게 없는데? 다 풀렸는데? 순환이 다 되는데? 몸이라고 할 만한 걸 못 느끼는 상태가 몸을 만들어 놓고 진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는 되지도 않는데 거룩하게 앉아서 안 돼요. 몸이 자자가 땡기지. 무릎은 무릎대로 아우성이지. 허리는 허리대로 비명 지르지. 그런데 무슨 사마귀야.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 내가 안 되고 있구나. 아, 내 몸 상태는 아직 365경락 우리 다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 내가 풀린 만큼 그거 10분 앉는 거예요. 내가 풀린 만큼 30분 앉는 거예요. 그동안 고요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수라.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원교하시는 분들은 그 욕심을 안 부리고 원래 그 중에 있잖아요. 12경, 14경 인족 돌리는 거를 하는데 그거 뭐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돌리는 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자세 중심으로. 근데 상당히 이제 지금 자세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순서가 흘러가는 대로 여기 원전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똑바로 그러니까 숨을 길게 쉬면 자연 흘러가게 하지 이거를 힘을 가지고 불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저 정도면 뭐 충분히 소화를 시키겠구나. 힘이 솟구치는 건 봤어요. 저는 누워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자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모님 말한 그 호수가 늘어져 있다가 수압이 샥 한번 간 거야.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자발동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하다 말고 갑자기 팍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운이 세게 간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나는 혈흔이 터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안 붙였는데 수련 잘하고 났는데 한순간 어딘가 찌릿했는데 그쪽에 멍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길부터 내야 되겠다. 이거 잘못되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 자기 상태에 맞게 하는 거야.
치고 나가면서 그거를 길을 새로 탁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한 힘은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하는 거는 자기 몸에 맞게, 자기 근기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먼저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 자세의 기본이 되는 건 하체다. 예. 다리가 다 지금 조금씩 틀어져 있거든요. 반듯하지 않아. 그럼 그 길부터 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길 낸 대로 하체 강화가 이루어지고, 강화된 하체는 다시 상체로 연결시켜주거든요. 예. 상체 표현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얘가 먼저 나서거든요. 근데 이거 나서는 게 그만큼 내 의지야. 그래서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은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또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은 또 몸이 망가져.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뚜렷해야 되고, 자기 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지만 몸하고 잘 관찰해서 그걸 잘 조율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안 나죠. 근데 의식이 끌고 가는 사람은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거기서 오는 어떤 성취를 취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되는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의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다 늘어졌었거든요. 이렇게 늘어졌어. 이제 이런 사람 우울증 오기가 싫어하죠, 같은 사람.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또 막 업시켜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둘 다 똑같아요. 기본 불씨는 우울이에요.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로 불씨를 일으켜서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이걸 침잠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불이 일어날 때는 확 이것처럼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되고, 식을 때는 그 불길을 샥 빨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단전의 힘이더라고요. 그게 돼야 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저기 차 20분 내에 나가셔야 된다 안 그러세요? 그럴 예정이었습니다만 아 놓쳤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더 어떡해? 입고 싶어가지고 마침 저기 이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또 가셔야 감사합니다. 아니 없으면 우리 숙소에 가서 자도 돼요. 맞아. 얘기 진짜 끝이 없긴 한데 되게 꼭 더 들어야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내일은 이런 시간 없이 바로 수련. 내일은 아침 9시 바로 수련을 하거든요. 수련하고 또 그 외공하시는 분이 와서 또 봐주신다니까 그거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 호흡에 대한 얘기. 다른 선생님. 김남자 남자 씨는 분이에요. 남자 가방 저희 수련장의 원장님이셨고 저희도 지도해 주셨던 분인데 이정훈 쌤. 네. 그래서 그분 외공 찍어놓고 보고 연습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여자가 표현하는 외공하고 남자가 표현하는 외공하고 다르더라고요. 일단 근력이 달라요. 기본 세팅이 달라요. 우리 다 여자는 그래도 그걸 해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 더. 근데 외국은 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 내 뇌를 단련해야지. 아니 그리고 여기 기운 찬 거를 손끝 발끝으로 보내면서 강하게 키워주는 역할도 해요. 외공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 어디 이제 이런 게 크게 없지만 가끔 가다가 어색한 데 가서 누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한 힘을 거기도 탁 해서 또 나갈 수도 있고. 아유 저런 엄청난 건 꿈도 꾸지 마. 어디서 엉뚱하게. 아니 어떤 일이 상황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그 기운이 근데 하나 이제 모아질 수 있는 이게 그걸 만들어준다. 기운이 차잖아요. 내공이 차서 걸음걸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달라요. 달라요. 같이 그러면 해야 벌써 돼. 범접을 안 해. 그게 요새 돼. 그게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음악이 나올 수 있어. 음악이 나올 수 음악이 있어. 기운이라는 건 안 보이거든요. 네. 그 어디에 왜 우리가 음침한 데가 있잖아. 그거 네. 가기 싫지. 네.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시커먼 사람이 쫓아와. 근데 여기는 저기 가기 싫어지는 거야. 근데 만만한 쪽으로 가지. 당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 기운이. 이미 겁을 딱 먹거든. 그럼 그게 빈틈이 돼요. 네. 근데 아무 생각
내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걷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게 마음에서 보여도 엄청 안 많이 보인다고 오는 하는 게 거거든요. 그거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되게 끼리끼리라는 게 기운이라. 내가 강하게 이렇게 안 무섭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아무도 안 달라들어. 어디 시커먼 데 가면 쭈삣쭈삣하가 막 내 발걸음이 막 누가 따라오는 거고 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내 걸음도 안 돼서 예. 상대방이 근데 또 여기 답답하게 담단하게가 탁 하면은 그래 그 어떤 나쁜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찾고 있을 때 안 걸려든다고. 난 그거를 나는 믿어요. 예. 그래서 필요해요. 두려운 공포가 끌어당기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기서 꽉 참아 이거 밀어내거든. 근데 내가 두려우면 끌어당기잖아. 그러면 딸려오는 거지. 맞아요. 제가 해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 바로. 너무 당당하게 그러면 못해.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그 분풀이를 하는 거야. 묻지마 뭐 하는 거 있지요. 그런 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도 많이 그렇게 있다는 수목은 거예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에 갔다가 지금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우나 늑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이 그 사람의 숨을 숨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뭐예요? 힘이 생기죠? 내쉴 때 힘이 못 쓰잖아요. 그 순간에 힘을 못 쓰는 순간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의 흐름. 자기 보고 그래서 보호하는 사람. 제일 쉬운 게 귀신법 아니 귀신법도 동작은 똑같은 거야 이게. 수학. 그 지금 좌우를 막 그러더라고.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호랑이가 잡아먹히잖아. 근데 호랑이가 워낙 집체만해서 이미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질려버리는 거예요. 호랑이 기에 들려서. 근데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서 나오는 인광을 따라갈 게 없대네. 호랑이 눈 이렇다고 하는데 사람 눈에서 나는 이 인광을 그게 따라갈 제일 게 강하대. 없대요. 제일 강하대. 그 호랑이도 깨갱 꼬리 내리면서 그 그 힘없이가 근데 지레 겁먹어서 겁먹는 순간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련하고 수행했는 사람들이 한 곳에 기운을 모으면은 그러면 이제 눈빛에 모으겠지. 그러면 겁이 나서 깽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는 그걸 육감이라고 해요. 오감 말고 냄새 맡고 뭐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육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섭취한 거 그게 그 흐름이고 우리가 그 수련하고 수시로 그게 예전에 부정으로 와서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다 해야 수가 없어. 육감 하시니까 제가 육감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도판에서 일어나는 그 주문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천문지리 풍운조와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 용력이라는 그 글귀를 짧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온 이게 다 들어있는 걸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천문지리 지리 천문이 뭐예요? 천문.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 무늬를 보고 우리가 기운을 읽잖아. 지리는 땅의 위치 그런 거잖아. 그럼 천문지리 풍운조와 인사. 그러니까 풍운조와 바람과 바람에.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아니 얘기하는 지금 이제 직역하는 거야. 네. 풍운은 말 그대로 바람이 구름을 운영하는 풍운조화를 일으키잖아. 구름이 바람을 타고 가든지 바람이 구름을 타고 가든지 조화를 일으키잖아. 그러면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 용력 그게 다 되면은 지혜와 힘을 쓰는 그 용기와 힘이 생긴다. 지혜와 용기 힘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걸 짧게 해놓는 게 천문지리 풍운조와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 용력 요렇게 그걸 주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나한테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 국선도에 거기 있다는 거를 보고 저는 울었어요. 그거를
세상에 여기에 다 있었네. 이게 이제 육아 쪽에 가까운데 주문이거든요. 예, 육아 도가 쪽에 그런 쪽인데, 근데 어디든지 그게 이렇게 통하잖아. 가다가 보면은 맨 꼭대기. 그러면은 천문지리가 뭐냐 우리 몸에서. 인체에 해당되더라. 이게 천문이에요. 우뒷술이, 윗입술. 우뒷술, 아랫입술이 지리가. 이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여 사이에 뭐가 있죠. 그러면은 풍운 좋아하는 혓바닥이에요. 혀가 날름날름 하면서 말을 하잖아. 그죠? 바람을 일으키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천문지리 풍운 조화가 요소리 이야기가 됐어요. 그럼 팔문 둔갑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한번 생각해봐요. 팔문 8가지 문이지. 네? 구멍 문이라는 거. 5, 6, 7, 8.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게 관절? 관절이 아니고 요 사이. 사이를. 아니 실제로 어디 침술에 여기만 놓는 침술. 예, 있어요. 여기도. 근데 이거를 왜 팔문 둔갑이라고 했을까? 우리 손이 둔갑을 시키가 이런 걸 만들잖아. 손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둔갑을 시키잖아. 또 만들고 이런 거. 이게 팔문 둔갑을 시키는 거야. 얘는 어떻게 뭘 발가락으로 뭐 만들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 발가락에 붓기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한데, 이게 이 손이 그만큼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육정은 뭘까? 육정. 또 몸에서 찾아봅시다. 정이면 육정. 육정 뭐였죠? 육정 육갑. 육정 육합. 우리 육갑 떨고 있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그게 기분 나쁘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정이면 물 종류 아니에요? 눈물 침 이런 정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육이죠. 이걸 육정이라고 그래요. 육정. 우리가 다리의 관절. 큰 관절이잖아. 이거 큰 관절. 발목, 무릎, 고관절. 그렇게 3개씩이니까 이게 큰 관절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움직이지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하잖아. 그럼 육갑은 이거지. 하나, 둘, 셋, 6개.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잘 놀면은, 그렇게 이게 우리 국선도 하면 이게 자유롭게 잘 놀게 하잖아요. 천문지리. 그거는 좋아. 팔문, 둔갑. 둔갑. 이거 육정, 밑에가 육정. 자, 그러면은 이게 다 원활하게 됐을 때 지혜 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힘력제. 예, 지혜로운 힘을 쓴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효 스님도 거기 보면은 그 발심수행자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다는 그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용을 쓰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 그게 지혜로우면 필요한 데 가서 힘을 써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